반갑습니다. 오늘은 2019년 2회 컴퓨터 일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다음 중 멀티미디어 기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멀티미디어 기법은 여러가지 여기 대표적으로 지금 지문에 나타난 것을 보면 그래픽에 관련된 기법인데요. 1번의 안티 엘리어싱은 엘리어싱의 반대말이죠. 안티 엘리어싱은 2차원 그래픽에서 개체 색상과 배경 색상을 혼합하여 경계면 픽셀을 표현함으로써 경계면을 부드럽게 보이도록 하는 기법이 바로 안티 엘리어싱입니다. 경계면을 부드럽게 또는 매끄럽게 라는 표현이 나오면 안티 엘리어싱이고, 엘리어싱은 반대니까 경계면이 구불구불 계단화 이런 말이 나오면 엘리어싱이 되겠죠. 그리고 2번은 모델링인데요. 이 모델링은 렌더링을 하기 전에 수행하는 작업입니다. 물체의 형상을 3차원으로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바로 모델링이고, 렌더링은 이미 3차원 형태에서 여러분들이 그 작업을 하는 것이 사실적으로 자료를 표현하는 것이 바로 렌더링이었죠. 그래서 모델링은 렌더링을 하기 전에 하는 작업이 바로 모델링이라는 거죠. 여기서 지문을 읽어보면요, 컴퓨터 그래픽에서 명암이나 색상 농도의 변화 등과 같은 3차원 질감을 넣음으로써 사실감을 더하는 기법은 바로 렌더링입니다. 자, 디더링은 여러분들이 용어가 조금 어렵죠. 그래서 여기 영어 단어에서 TH가 더자 발음이 나니까 이 디더링은 덧칠이라는 여러 가지 색깔을 조합해서 제한된 색을 조합해서 음영이나 색을 나타내는 것으로 여러 컬러의 색을 최대한 나타내는 기법을 우리가 디더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덧칠. 자, 모핑은 한 이미지가 다른 이미지로 서서히 변화하는 과정을 나타내는 기법이 바로 모핑입니다. 한 이미지가 다른 이미지로 변하는 거, 이것을 모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그 멀티미디어 기법의 옳지 않은 방법은 바로 2번 모델링을 표현합니다. 문제 2번, 다음 중 초고속 인터넷을 이용하여 동영상 컨텐츠나 정보 서비스 등 기본 텔레비전 기능에, 자, 핵심은 기본 텔레비전 기능에 인터넷 검색이 가능하게 한 서비스가 바로 IPTV겠죠. 여기서 1번에 있는 보이스, 자, 여기 보이스 인터넷 프로토콜인데요. 자, 보이스 오브 인터넷 프로토콜은 음성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국제 전화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그 실제적으로 이 방식으로 전화를 하게 되면은 시내 전화요금 수준으로 시외 및 인터넷 국제 전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이 보이스 인터넷 프로토콜입니다. 그리고 IP 버전 6가 있고, TCP/IP는 Transmission Control Protocol 인터넷 프로토콜인데요. 용어를 자꾸 여러분들이 생소한 용어더라도 자꾸 이렇게 문제가 나올 때마다 조금 알려고 애를 쓰면 다음에 문제 풀 때 훨씬 더 쉬워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인터넷에 연결된 서로 다른 기종의 컴퓨터들 간에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표준 프로토콜이 바로 TCP/IP 프로토콜입니다. 그 TCP/IP 프로토콜의 인터넷 프로토콜의 버전이 6인 것도 있고, 인터넷 프로토콜이 버전 4인 것도 있었죠. 자, 다음 중 컴퓨터 보안과 관련된 기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자, 컴퓨터 보안과 관련된 기술인데요. 인증, 그죠? 굉장히 중요하죠.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암호화, 그 다음에 파이어워, 브릿지. 여기서 브릿지란 용어가, 요 브릿지나 라우트나 허브 이런 용어는 네트워크 장비에 관련된 용어였죠. 그래서 브릿지는 서로 독립적으로 동작하면서 같은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두 랜을 연결하는 브릿지를 가교라고 생각하면 되죠. 여러분들이 이쪽과 저쪽을 연결해주는 가교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브릿지이다. 자, 다음 중 정보사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 자, 이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많이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처리하고자 하는 정보의 종류와 양이 첨가되었죠.
그리고 정보를 처리하는 기술의 발달로 사회의 변화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고 사이버 공간상의 새로운 인간관계의 문화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대중화 현상이 강화되고 개성과 자유를 경시하게 되었다가 아니고 개인의 자유와 개성을 중시하게 되었죠. 그래서 정보사회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중 네트워크 구성 형태에 따라서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메쉬죠. 그죠? 여러분들이 메쉬 스타일은 여기 아래쪽에 그림을 보면 요 첫 번째 그림이 메쉬인데요. 네트워크 상에서 굉장히 복잡하게 엮여져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응답 시간이 빠르고 노드의 연결성이 우수합니다. 자, 성형인데요. 두 번째 그림입니다. 중앙 집중형 스타형을 우리가 성형이라고 얘기하는데요. 통신망의 처리 능력 및 신뢰성이 중앙 노드의 제어 장치에 여기 있는 요 중앙에 있는 센터에 의해서 각각의 노드들이 이 센터가 침입을 당하게 되면 다른 노드들도 무너지게 되겠죠. 자, 그리고 버스형은요, 기밀 보장이 우수하고 회선 길이의 제한이 없다. 자, 이 세 번째 그림이 버스형인데요. 여러분들 이게 오픈이잖아요.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버스 정류장을 생각하면 돼요. 여기서까지 버스 정류장. 그러면 버스 정류장 간격이 회선 길이도 짧고 기밀 보장은 안 되겠죠. 예.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것이 링형인데요. 이 링형은 통신회선 중에 어느 하나라도 고장이 나면 전체 통신망에 영향을 미치는, 만약에 A 부분인 요 부분이 만약에 고장이 났다 하면은 다른 연결을 일단 하나의 회선으로 연결하기 때문에 전체 통신망에 영향을 미칩니다. 자, 그래서 올바른 설명이 아닌 것은 바로 버스형이 되겠습니다. 자, 6번 다음 중 컴퓨터 같은 정보기기를 사용하기 위해서 반드시 설치해야 할 프로그램은 바로 운영체제겠죠. 가장 대표적인 시스템 소프트웨어. 자,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우리가 운영체제라고 얘기를 하고 가장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운영체제는 윈도우즈 10이죠. 그죠? 유닉스도 있고 리눅스도 있고 여러 가지 운영체제의 종류들은 많이 있습니다. 자, 7번의 다음 중 웹브라우저의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웹브라우저는 지금 여러분들이 저는 대표적으로 크롬을 많이 쓰는데요. 이 크롬을 쓰나 인터넷 익스플로러는 지금 현재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엣지나 뭐 다른 그 웹브라우저 형태로 지금 변형을 하고 있는 상태여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 웹브라우저에 보면 여기 현재 인터넷 옵션이 있습니다. 인터넷 옵션에서 멀티미디어 편집기를 선택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지금 여기 인터넷 옵션에 보면 HTML 편집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멀티미디어 편집기를 선택할 수 있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전자우편을 보내거나 FTP 서버에 접속할 수 있고, 그리고 웹페이지를 사용자 컴퓨터에 저장하거나 인쇄할 수 있죠. 자주 방문한 웹사이트 주소를 우리가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인터넷 옵션에 보면 여기 중간에 HTML 편집은 있는데요. 멀티미디어 편집기는 없다 하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8번. 다음 중 정보통신 시스템의 구성 요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정보통신 시스템인데요. 인포메이션 커뮤니케이션 시스템. 자, 저희 데이터 전송 방식에는 클라이언트 서브 방식과 동배관 처리 방식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방식은 아래쪽에 설명되어 있는 것처럼 단방향, 심플렉스, 반이중, 그리고 듀플렉스, 전이중 형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용어 자체가 틀렸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단방향, 라디오, 그 다음에 전 이중 방식, 양쪽 모두에서 송수신이 가능한 전화 방식, 그리고 그 반이중 방식은 양쪽 모두 이렇게 송수신은 가능하지만 동시에는 불가능한 무전기 같은 것이 있습니다. 클라이언트 서버나 동배관 같은 것은 주로 네트워크의 운영 방식을 얘기합니다. 데이터 전송 방식이 아닙니다. 자, 그리고 데이터 전송계는 데이터의 이동을 담당하는 여러 장치들을 포함하고 데이터 처리계는
데이터 처리에 사용하는 하드웨어와 통신 소프트웨어가 해당되고, 단말 장치는 고원격지에 발생한 데이터의 송수신을 위한 장치, 에라저 기능들이 있습니다. 자, 9번에 다음 중 컴퓨터 운영체제 운영 방식에서 인베디드 시스템이라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 자, 인베디드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우리가 어떤 시스템 안에 다른 부품을 끼워 넣는 그런 형태가 인베디드 시스템이라고 간단하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자, 지금 현재 제어가 필요한 시스템의 두뇌 역할을 하는 전자 시스템으로 TV, 냉장고 등의 가전제품에 많이 인베디드 시스템이 사용이 되고 있고, 그리고 2번에서 보이는 것은 처리할 데이터를 일정량 또는 일정 시간 모아서 한꺼번에 처리하는 것은 인베디드 시스템이 아니고 배치 시스템, 배치 프로세싱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인베디드 시스템은 마이크로 프로세스의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응용 프로그램을 탑재해서 컴퓨터 기능을 수행하기도 하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하나로 결합된 제어 시스템이 바로 인베디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1번, 3번, 4번은 인베디드 시스템에 대한 설명이고, 2번은 배치 프로세싱 시스템입니다. 10번, 다음 중 컴퓨터에 사용하는 유니코드. 자,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문자나 숫자 데이터를 사용을 하는데요. 문자 데이터를 사용하는 BCD 코드라든지, 그 다음에 EBCDIC 코드, 그리고 뭐 유니코드 같은 것들이 있고 아스키 코드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지금 유니코드에 대한 설명은 데이터의 처리나 교환을 위해서 한 개의 문자를 16비트로 표현하는 2의 16승입니다. 표현하는 형태가 바로 유니코드고,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세계에서 사용되는 국제 코드입니다. 유니코드는. 자, 에라 검출 코드, 페리트 비트 있었죠. 그리고 연산을 빠르게 수행한 존 비트와 디지트 비트, 아스키 코드, 그리고 2의 8승이 256개니까 BCD 코드입니다. 자, 11번의 다음 중 자료의 구성 요소로 옳지 않은 것은 입니다. 자, 자료의 구성 요소로 옳지 않은 것은 1번의 데이터베이스는 관련된 데이터베이스 파일들의 집합, 데이터베이스, 워드는 컴퓨터에서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명령어 단위가 워드였죠. 니블은 4개의 비트가 모여서 한 개의 니블을 만듭니다. 그리고 비트는 지금 0이나 1을 표시하겠죠. 그래서 5비트가 모여서 한 바이트가 된다. 한 바이트는 8비트죠. 그죠? 정보의 최소 단위고 0 또는 1로 표시를 합니다. 자, 그래서 비트, 니블, 워드, 데이터베이스 이런 식으로 크기를 또 나타낼 수도 있겠네요. 자, 그래서 정답은요, 바로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2번 다음 중 컴퓨터 하드디스크의 연결 방식인 SATA, 시리얼 ATA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바로 정답이 나왔죠. 시리얼이란 말은 바로 직렬입니다. 여기는 1번에 패러럴이라는 병렬 인터페이스 방식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이 틀렸고, SATA는 핫플러그인 지원, 핫플러그와 플러그 앤 플레이는 차이점은, 핫플러그라는 말은 전원이 연결된 상태, 그리고 플러그 앤 플레이는 전원이 연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를 의미합니다. CMOS에서 저장을 하면 자동으로 마스터와 슬레이브가 지정된다. 그리고 데이터 전송 속도가 빠르겠죠. SATA에 대해서 Serial Advanced Technology Attachment입니다. 자, 13번 다음 중 컴퓨터의 하드웨어를 업그레이드 할 때 수치가 작을수록 좋은 항목은 램의 접근 속도겠죠. 밀리세컨, 마이크로세컨, 나노세컨, 그리고 피코세컨, 이렇게 이 밀리세컨은 1000분의 1이니까 10의 마이너스 3승입니다. 그래서 숫자가 작을수록 좋은 항목은 램의 접근 속도가 되겠고, CPU 클럭 속도나 하드디스크 용량이나 모뎀 전송 속도는 숫자가 클수록 좋습니다. 자, 다음 중 플래시 메모리, 자, 플래시 메모리, 캐시 메모리, 버퍼 메모리 여러분 생각나시죠? 플래시 메모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정보의 입출력이 자유롭고 전송 속도가 빠르다. 비휘발성이겠죠. 그리고 이 플래시 메모리는 트랙 단위가 아니고 블록 단위로 저장이 됩니다. 전력 소모가 적다. 자, 15번 다음 중 윈도우즈에 사용하는 휴지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휴지통은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마다 한 개씩 만들 수 있다.
그쵸? C 드라이브에도 한 개 만들고 D 드라이브에도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지정된 용량이 초과되면은 새로 삭제된 파일이나 폴드는 보관되지 않는다. 자, 용량이 초과되면은 이것도 순서대로 지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휴지통에 보관된 파일이나 폴드 이름을 변경할 수 있다. 휴지통에 보관된 파일을 복원을 한 다음에 이름을 변경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휴지통에 원하는 파일이나 폴더를 선택해서 실행할 수는 있다? 아니죠. 복원을 한 다음에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요. 예, 휴지통은 각각의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마다 한 개씩 만들 수 있다. 자, 16번 다음 중 윈도우즈 작업 표시줄에 점프 목록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점프 목록을 보려면 작업 표시줄에 프로그램 아이콘을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클릭하면 되고, 그리고 그 항목을 열려면 그 점프 목록에 해당되는 항목을 클릭하면 됩니다. 그리고 점프 목록에 항목을 고정시키려면 앞정 아이콘을 클릭하면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점프 목록에서 이 항목을 제거하려면 딜리트 키를 누르는 것이 아니라 작업 표시줄에서 제거라는 것을 클릭해야 됩니다. 17번 다음 중 윈도우즈의 시스템 복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여러분들이 그 1번에서부터 3번까지는 정확하게 시스템 복원에 대한 내용이고요. 4번은 시스템 복원 시 윈도우즈 업데이트한 변경사항도 복원이 됩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컴퓨터 시스템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복원 지점을 이용해서 정상적인 상태로 만드는 기능이 바로 시스템 복원입니다. 그리고 복원 지점은 시스템에서 자동적으로 설정도 되지만은 사용자가 임의로 복원 지점을 설정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시스템 복원은 개인 파일을 백업하지 않기 때문에 삭제되었거나 손상된 개인 파일은 복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시스템 복원 시 윈도우즈 업데이트한 변경 내용도 복원이 됩니다. 자, 그래서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바로 복원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4번이 잘못되었어요. 자, 18번 다음 중 유틸리티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 자, 유틸리티 프로그램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 그림판이라든지 계산기라든지 메모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바로 유틸리티 프로그램인데요. 지금 이제 다수의 작업이나 목적에 대해서 편리하게 유저가 쓸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루틴을 말하고, 그리고 하드웨어나 운영체제, 응용 프로그램 관리에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윈도우즈에 제공되는 유틸리티 프로그램에는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메모장, 그립판, 계산기 같은 것들이 있어요. 2번은요, 컴퓨터 동작이 필수적이고 컴퓨터를 이용하는 주 목적에 대한 일부 특정 작업을 수행하는 소프트웨어를 얘기한다. 이거는 유틸리티 프로그램이 아니고 특수 목적에 사용되는 뭐 포미어 같은 것도 여기에 속할 수 있겠죠. 자, 19번 다음 중 윈도우즈에서 유해한 프로그램이나 불법 사용자가 컴퓨터 설정을 임의로 변경하려고 하는 경우 이를 사용자에게 알려 컴퓨터를 제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을 하는 것은 바로 사용자 계정 컨트롤입니다. 여기서 관리자가 내 컴퓨터 사용 시스템 자체를 접근하려고 하는 것을 변경할 수가 있겠죠. 윈도우즈 사용자 계정 유해한 프로그램 컴퓨터를 변경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거고, 윈도우즈 디펜더는 스파이웨어 및 사용자 동의 없이 설치된 소프트웨어로부터 보호하는 기능을 윈도우즈 디펜더입니다. 그리고 비트러커라고 하는 것은 드라이브를 암호화해서 파일과 폴더를 보호하는 기능이고, 시스템 복원은 컴퓨터를 이전 지점으로 복원시키는 기능이 시스템 복원입니다. 20번 다음 중 윈도우즈의 드라이브 최적화라는 것 중에 디스크 조각 모음이나 디스크 정리나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요. 디스크 조각 모음은 실제로 하드디스크가 단편화되어 있는 것을 이 조각난 파일을 모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디스크 조각 모음이고, USB 플래시 드라이브 같은 이동식 저장 장치도 조각화될 수가 있고, 그리고 일정을 구성해서 드라이브 최적화를 예약할 수도 있습니다. 3번을 보면요,
이 디스크 조각 모음을 한 후에 디스크 공간의 최적화가 이루어져서 디스크 용량이 증가한다는 건데, 디스크 용량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 메인 메모리가 16기가라고 하면 60기가, 64기가 뭐 이렇게 있으면 그 용량 자체는 고정되어 있지, 디스크 조각 모음을 한다고 해서 이것이 용량이 증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죠? 예, 그래서 디스크 조각 모음을 한 이유는 드라이브의 그 윈도우즈 자체의 시스템을 최적화하기 위해서 디스크 조각 모음을 하거나 디스크 정리나 디스크 검사를 합니다. 자, 이상으로 1번에서 20번까지 컴퓨터 일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